안녕하세요. 팀치과 아저씨입니다. 1월 넷째 주 크립토 미드위크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위클리에서는 비트코인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상승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트럼프의 취임은 분명히 비트코인에는 호재이지만 선반영 그리고 강한 변동성, 또한 일본 금리 결정, FOMC 등 계속해서 남아있는 매크로 이슈 등의 이유로 반드시 비중 조절, 분할 수익 실현, 리스크 관리, 그리고 현금 구매력 보존을 해야 한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오늘 브리핑 제목은 포스트 트럼프 시대, 지금은 모아가야 할 때라고 했고요. 비트코인은 어쩌면 무조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위클리 이후 3일 동안 비트코인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었고요. 선물 투자의 경우는 난이도가 아주 극악에 달할 정도로 등락폭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 결국 신고가 달성에 성공하였다는 것이고요. 오늘 미드위크 브리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투자 시장에 당연히 큰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매우 중시하는 대통령으로 첫 임기 동안의 정책과 발언 역시도 경제 성장, 그리고 기업 활동 촉진, 그리고 미국 내 고용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매우 많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당연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일론 머스크고요. 사이가 각별한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 이번 취임식 때도 도널드 트럼프가 화성 착륙 발언을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쌍따봉을 날리는 등 사이가 공고한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첫 번째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강화될 수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등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상승을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두 인물 모두 개성이 매우 강하며 예측할 수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항상 예상치 못한 악재들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요. 미국을 세계적인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주요 공약들의 구체적인 실행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트럼프와 멜라니아 민코인을 출시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 열기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취임식과 초기 행정명령에서는 암호화폐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경제 분야와 그리고 국가 안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일 뿐이고, 친암호화폐적인 기조가 변화한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친암호화폐적 기조를 보여줘야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겠죠. 그건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트럼프의 친기업적 정책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취임과 동시에 환경, 금융, 에너지 산업 규제 등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전부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을 발표했고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 세금 감면 등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에너지, 금융, 건설, 제조업 등 규제 혜택을 받는 산업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빨리 나와주지 않으면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수급이 몰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도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투자자금 유입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신고가 달성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을 보세요. 원데이 레인지의 하이 109K 그리고 로우 99K, 거의 10%가 넘는 등락폭이 월요일에 나타났습니다. 유동성 확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구조의 해석이 두 방향으로 갈릴 수 있어 보입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롱숏 계좌비가 급감하면서 펀딩비가 과열이 해소되는 조정이 나온 것인데요. 보시면 펀딩비의 과열이 먼저 나타났고 롱숏 계좌비는 좀 더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급감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개미들의 롱이 많이 유입되었다가 두 차례 강한 청산에 개미들의 롱이 대부분 빠져나가는 시나리오입니다. 펀딩비의 과열을 처음 만들어낸 주체는 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 과열 상태까지 올려놓은 것은 개미들일 수도 있어요. 일요일에 강한 조정이 나타난 후에 롱숏 계좌비와 펀딩비가 동시에 급증하게 되는데요. 이는 트럼프 취임 전에 개미들의 롱 포지션 유입량이 많았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가 달성 이후 바로 강한 조정이 나타났을 때 롱 포지션 청산이 많았던 것은 자명한 일이죠. 이후에 펀딩비의 과열이 해소되었고요. 롱숏 계좌비는 조금 더 상승하다 감소하였습니다. 즉 개미들의 롱이 많이 유입되었다가 두 차례 강한 청산에 빠져나간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유동성을 확보한 뒤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시나리오죠. 두 번째 시나리오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개미들은 아직 롱 포지션에 남아있지만 세력들이 숏 포지션으로 일시 선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숏 포지션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겠죠.
일요일 조정 이후에 롱숏 계좌비와 펀딩비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이는 역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개미들의 롱 포지션 유입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달성 이후에 펀딩비의 과열이 빠르게 해소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펀딩비는 시장의 무게추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무게추가 급격히 숏 포지션 쪽으로 선회했음을 의미하고요. 하지만 동일 시점에 펀딩비가 빠지는데, 즉 시장의 포지션은 숏 쪽으로 기우는데 롱숏 계좌비는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서 롱 포지션이 계좌가 늘어났다고 봤을 때 이는 세력들은 숏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개미들은 롱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물을 기준으로 하는 파이어 차트에서 고액 금액대 그룹은 매수세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종합하자면 상승을 위한 좋은 시나리오는 현물에서 고액 그룹대의 매수세가 양호하게 살아있으면서 첫 번째 구조대로 개미들의 롱이 탈탈 털린 그림입니다. 전고점 테스트하면서 살짝 밀어 올린 움직임, 그리고 110K에서 강한 매도벽만 뚫어낸다면 충분히 115, 120K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조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좋은 근거입니다. 다만 금요일에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가 인상되면 위험자산 시장에는 당분간 수급이 양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의 고액 금액대 그룹의 매수세와 별개로 선물 시장에서는 세력이 숏 포지션 쪽으로 일시 선회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가격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차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기적인 하락 채널의 상방 돌파가 나타났지만 힘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변동성도 워낙 컸고요. 현재로선 다소 이르지만 조금 더 하락할 경우에는 헤드앤숄더 형태의 하락 반전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입입니다. 조금 확신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카르다노의 공동 창립자는 트럼프의 순자산 중 약 78.5%에 해당하는 2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암호화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서 거의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는 디파이 프로젝트도 시작한 게 있고요. 이를 통해서도 또 5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언제 행동을 개시하느냐죠. 트럼프가 이번 한 주간 발빠르게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을 펼쳐나간다면 생각보다 쉽게 정고점 110K 돌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1년의 움직임은 유동성 확보하기에 충분한 변동성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만약 이번 한 주간 암호화폐 시장에 큰 개입을 하지 않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결정된다면 투심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확대된 차트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조금만 발표해준다면 쉽게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승 시에는 106.5K 채널의 상단, 107.2K 오른쪽 어깨, 그리고 110K 머리이자 신고가 레벨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110K 돌파할 경우에는 115, 120까지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이 매우 미진하고 일본 금리 인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좀 빠질 수도 있어요. 넥라인까지의 거리가 약 마이너스 4% 정도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넥라인의 돌파가 일어나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컨펌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채널의 중단 그리고 채널의 하단까지도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제가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테더 도미넌스의 경우는 저희가 다음 두 포인트에서 매수 타점을 제시드린 바가 있고요. 이 포인트에서는 분할 수익 실현과 매도 타점을 제시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될 레벨은 3.9% 레벨로 보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윗골을 달면서 지금은 저항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강하게 보고 있고요. 변동성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보유량이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크립토 마켓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딴 민코인을 출시하면서 그를 증명한 셈이죠. 하지만 정책 시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은 아무래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민하게 타점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현물 투자의 경우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보다 좋은 타점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유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월요일 하루만 10%가 넘는 등락을 보였기 때문이죠. 저희가 디스코드 채널뿐 아니라 텔레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 분석들을 올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